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 있죠. 지금 이 말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부터 기분이 나빠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할 거니까 너는 기분 나빠도 내 얘기 들어라는 거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우리가 좀 재밌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쁜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또 이런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진아야, 넌 원래 착한 아이잖아. 넌 원래 이런 거 할 때 잘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자, 어때요? 난 지금 이걸 하기 싫은데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말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요. 인생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리는 강사 트레이너 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이 생각하기에 센스 있는 말하기란 한마디로 어떤 것인지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 중년의 입장에서 꼰대 되지 않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충고하지 않는 말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내가 겪었던 경험을 알려주고 싶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죠.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인생의 방향이나 가치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유, 요즘 젊을 때 고생을 좀 해야 해. 아유, 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네, 이 말들이 뭐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일이나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고와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방법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공감을 받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분들이 센스 있게 말하는 것은 말을 그냥 말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가 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센스 있는 말하기가 더 중요해진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이제 중년이나 노년에 있는 분들은 인생의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선배님들은 뭐예요? 그만큼 경험이 많죠. 살아온 시간 속에서 겪어본 일들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이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예요. 민진아 강사가 말하는 센스 있게 말하기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하지 않는 충고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대화 점점 피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들어요. 근데 두 번째도 괜찮죠. 근데 세 번째가 되어가면서부터 부담스러워요. 불쾌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럼 사람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요즘 다들 바쁜가 봐.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지 뭐. 그런데 실제로는 대화가 편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 때문에 멀어지기보다는요. 작은 그런 말 한마디의 불편함이 반복되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스 있게 말하기가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뭐다?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과 내 가치와 경험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세련됐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가볍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 버무려져 있느냐입니다.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걱정을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세련된 말하기는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보다 선택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말하기에서 세련된 느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울림 있는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같은 문장인데 급하게 말하면 가벼워 보일 수가 있고 여유 있게 말하면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호흡이 안정되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말의 속도가 안정되면 듣는 사람도 내용을 이해하기 편해지죠. 그래서 세련된 말하기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속도와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련된 리듬은
여기 살짝 말씀드리면 포물선 형태의 평조를 만드는 것이죠.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해서 나온다. 이 소리의 길이 바로 포물선, 동그란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소리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렇다면 센스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나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언어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장을 잘 정리해서 말합니다. 센스 있게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전달이 굉장히 잘 되죠. 이유는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핵심을 정리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핵심을 먼저 말하면 듣는 사람도 방향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센스 있는 말하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리가 잘 된 말이 훨씬 센스 있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적시적소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꼭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죠. 센스 있는 분들은 말을 아껴야 할 타이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잠깐 기다려줍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센스 있게 말하기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 이전에 상대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런 표현을 해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그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안에 넣었죠. 이렇게 상대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센스 있는 말하기는 멋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전에 상대가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년에 중후하면서도 맑은 목소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귀티가 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일단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중후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의 편안한 호흡에서 공명 발성을 강화할 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중후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고 일부러 힘을 줘서 무겁게 내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목소리가 더 답답해지고 목이 더 상하게 돼요. 얼굴 근육도 더 굳게 되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힘으로 누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을 때 몸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말하면 소리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빠진 목소리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림이 생기죠. 그래서 중후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는 힘을 많이 주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요. 이 호흡이 안정돼서 자신의 공명체계에 맞는 호흡의 발성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할 때 중년이나 노년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이렇게 좀 직급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꼰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중년의 무게감도 지키는 좀 적절한 톤의 높낮이도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딱 톤의 높낮이가 중요해요? 딱 말했을 때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 그거 이전에 톤의 높낮이보다 상황에 맞는 발성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공명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두면요. 그 기준에 맞는 톤이 만들어지지 않는 공명체계를 지닌 분들은 억지로 맞추려 하면서 소리가 더 망가지게 돼요. 이걸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복식 호흡을 찾아서요. 본인에게 맞는 공명 발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원하는 톤과 높낮이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 편안한 대화를 할 때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톤의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말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요. 대화할 때 피디님 말을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톤을 낮으면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한테 야 복식 호흡을 해야 돼. 말을 잘하려면 얼마나
거부감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할 때, 야, 말을 잘하려면 복식호흡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나의 울림과 공명 발성을 찾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중요한 게 좋다고 해서 모든 거에서 너무 중요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나의 가장 공명 발성을 찾고 거기서 그걸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꼰대처럼 느껴지는 말하기의 특징 중 하나는 내용보다 말의 방식에서 오는 경우도 많죠. 말의 속도가 너무 일정하거나 강조가 강하게 들어가거나 설명하는 느낌이 강할 때, 여유가 없고 힘을 줘서 애써서 말하는 목소리로 말할 때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무게감을 유지하는 적절한 톤의 높낮이는 일단 먼저 편한 호흡 찾고요. 공명 발성을 통해서 거기서 상황에 맞는 표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꼰대같이 보이는 것 중에서 말의 초입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약간 이런 말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어휘나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 있죠. 지금 이 말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부터 기분이 나빠요. 자,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할 거니까 너는 기분 나빠도 내 얘기 들어라는 거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우리가 좀 재밌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쁜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또 이런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진아야, 넌 원래 착한 아이잖아. 넌 원래 이런 거 할 때 잘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진아 씨는 이런 거 힘들어도 잘 견디는 사람이잖아요. 자, 어때요? 난 지금 이걸 하기 싫은데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말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강사님이 보신 사례 중에 말투와 목소리를 바꿔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오히려 중년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말하기는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충분히 변화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65세 회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더듬 말막힘 증상과 소리의 불편함으로 대학 시절 관련 학원을 다녀보시고 유명한 성악가에게 수업도 들어보셨지만 소리가 변하지 않아 민진의 강사를 찾아오셨죠. 이분과 처음 수업할 때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말할 때 편안하게 소리 쓰는 방법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소리를 편안하게 내는 감각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복식호흡을 통해 말을 할 때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고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변화가 나타났죠. 말을 할 때 막히는 느낌이 줄어들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분은 50대 중반의 회원님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말더듬하던 형을 따라하면서 말의 습관이 굳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유명한 스피치학원 원장님에게도 수업을 받았는데요. 일상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발표 상황에서 긴장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상태였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좀 높은 리더분이시거든요. 몸이 먼저 긴장하면서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막히는 경험을 반복을 하셨어요. 이분과 진행했던 핵심은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긴장된 상태에서도 말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의 위치를 먼저 안정시키고 한 어절에 첫 음절에 힘을 실어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죠. 이 과정을 통해 속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안정되면 생각도 함께 정리되죠. 그래서 이분은 이후 회사의 발표에서 떨리는 느낌이 거의 사라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압박 회의에서도 밀리지 않고 끝까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10명 이상의 분들이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추가로 수업을 다 등록을 하셨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60대 중반, 50대 중반 이 회원님 두 분 다 지금도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년분들, 노년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나이가 있을수록 변화의 속도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긴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또 변화의 속도도 다르다는 거. 보통 1회 수업에서도 변화를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일상에서 적용되면서 변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중년 분들 이상의 분은 한 개인 레슨 10회 정도 후에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이가 좀 더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면
더 빨리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개인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빨리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기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년 이후에 말투와 목소리가 변화하면 관계의 분위기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변할까? 근데 난 변하고 싶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혹시 머릿속에 나는 뭐 안 될 거야. 이건 원래 타고나는 거야. 뭐 지금 해서 되겠어? 이 생각이 머리에 있죠? 그러면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배워볼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서 근데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지금 당장 목소리의 생기를 좀 되찾아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나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목소리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생각보다 호흡을 얕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는 숨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목 주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얇아지거나 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기가 없어 보이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호흡이 안정이 되면요, 목 주변에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나오고요. 이 편안한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어때요? 안정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목소리의 생기를 되찾는 가장 기본은 복식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호흡을 통해 공기를 만들고 이 공기가 성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공기로 성대를 진동해서 힘이 아니라 울림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목소리의 생기를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